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SNS 마케팅 전략 교육을 맡게 된 이승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SNS 마케팅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영상 컨텐츠를 통해서 이제 SNS 마케팅 하는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었고, 사실은 뭐 다른 어떤 마케팅 전문가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저는 이제 영상을 통해서 SNS에 마케팅 배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보시는 것 같이 일단 뭐 저희가 마케팅 어떤 유형과 더불어서 운영 전략 수립, 그리고 SNS 플랫폼별 특징,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바이럴 마케팅 하는데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란 무엇인지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굉장히 어떤 마케팅 방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들도 많고, 또 수업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콘텐츠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뭐 캠페인 마케팅, 퍼포먼스 마케팅, 근데 그런 건 잘 모르겠고, 뭐 페이스 마케팅, 유튜브 마케팅, 뭐 무수히 많은 어떤 용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진행을 할 때 어떤 뭐 방식이나 유형보다는 어떻게 해서 이런 방식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어떤 방식이 여러분한테 잘 맞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연구를 해서 마케팅을 진행해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i, I'm Mike, founder of DollarShaveClub.com. What is DollarShaveClub.com? Well, for $1 a month, we send high-quality razors right to your door. Yeah, $1. Are the blades any good? No. Our blades are great. Each razor has stainless steel blades, an aloe vera lubricating strip, and a pivot head. It's so gentle a toddler could use it. And do you like spending $20 a month on brand name razors? 19 go to Roger Federer. I'm good at tennis. And do you think your razor needs a vibrating handle, a flashlight, a back scratcher, and 10 blades? Your handsome-ass grandfather had 1 blade and polio. Looking good, pop up! Stop paying for shave tech you don't need. And stop forgetting to buy your blades every month. Alejandro and I are going to ship them right to you. We're not just selling razors, we're also making new jobs. Alejandro, what were you doing last month? Not working. What are you doing now? Working. I'm no Vanderbilt, but this train makes hay. So stop forgetting to buy your blades every month and start deciding where you're going to stack all those dollar bills I'm saving you. We are DollarShaveClub.com, and the party is on. 네, 이제 영상을 보셨을 텐데요. 이 지금 원달러 쉐입닷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매출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 유니콘이 된 어떤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영상을 보시면은 아마 딱 떠오르시는 게 그럴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한 번에 이제 소비 대박을 칠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어떤 유형의 마케팅이신가요? 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곧바로 만약에 대답이 나오고 어떤 방식들이 설명이 된다면 사실은 이제 이 영상을 더 이상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을 하실 때 이 영상을 보시다가 이게 어떤 유형의 방식인지 생각이 나셨다라고 하시면 사실 이 영상을 끄셔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더 이상 여러분들은 어떤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방식이나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약간 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유형의 방식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오겠지만 저희가 이제 마케팅을 할 때 진행할 때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사실은 제일 약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어떻게 보면 브랜드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영상 말고는 구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 영상을 어디선가 뭐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영상이 되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그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내가 $1쉐입
셰프닷컴을 구독하거나 구매를 하고 싶은데 그걸 구매 어떻게 했는지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다시 검색을 다시 하시고 다시 그 원달러 셰프에서 찾아보시고 뭐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원달러 셰프랑 똑같은 어떤 브랜드가 하나 있죠. 와이즐리라는. 네, 와이즐리도 여러분들이 광고는 보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와이즐리를 다시 구독하거나 구매를 할 때는 다시 검색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컨텐츠가 브랜드 핵심 상품에 집중한다. 현재 여러분들도 영상 광고를 많이 보시게 되면 TV 광고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현대라든지 어떤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서 영상 광고를 만들어서 TV나 아니면은 유튜브 같은 데서 배포를 할 때 보통 새로운 어떤 차가 나오거나 어떤 새로운 갤럭시라든지 어떤 핸드폰이 나오지 않는 이상 보통 현대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현대의 어떤 가치는 어떤 거다. 하나는 불꽃이다. 뭐 이런 얘기로 많이 집중을 하는 브랜딩 영상에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보통 컨텐츠가 브랜드 핵심 상품에 집중하는 어떤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바이럴 마케팅에 기초한 어떤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바이럴 마케팅은 일회성 컨텐츠죠. 여러분들의 구독자나 아니면 고객들한테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컨택할 수 있는 컨택 포인트가 없다는 어떤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영상을 보시면은 이런 세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구독 프로그램이 없고 컨텐츠와 브랜드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일회성 컨텐츠다. 자, 그럼 이게 바이럴 마케팅이고 캠페인 마케팅이 어떤 속성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어떤 브랜드 상품에 대해서 고민을 해가지고 이런 영상 만들면은 사람들이 많이 보고 대박이 날 것 같대. 이런 정도의 어떤 마케팅 방법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일회성인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또 그거대로 진행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유형의 어떤 마케팅 방식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와 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만들 때 내 브랜드를 설명할 때 아까 그거와 같은 약간 기발한 형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구독자 유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케팅의 근간은 결론적으로는 고객과 소통하기 위한 어떤 미디어 채널 창구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내 영상과 내 브랜드를 한 번에 알리는 방식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 부담이 큽니다. 왜냐하면 저 영상이 알려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광고비를 집행해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영상을 제작을 하고 난 뒤에도 TV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라디오, 5개 광고, 아니면 유튜브 광고, 페이스북, 인스타에 업로드를 하셔서 그냥 올린다고 사람들이 봐주진 않아요. 그 영상에 대해서 광고비를 집행을 하고 또 보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그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트랙으로 생각을 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브랜드나 핵심 상품에 대해서는 구독자 유치를 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 방법 그게 정말 진짜 과거에는 어떤 신문에서 어떤 구독을 하듯이 여러분들이 어떤 구독할 수 있는 방법 온라인일 수도 있고요. 어떤 온라인에서도 SNS도 있고요. 아니면 온라인에서 커뮤니티일 수도 있고요. 그런 방법들을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런 정보 공유. 흥미롭거나 유용하거나 강렬한 정보 공유입니다. 아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브랜드, 상품, 서비스에 대한 소개 영상이 주였습니다. $1 클럽을 쓰면 비용이 절감된다든지 아니면 물론 어떻게 처리된다든지 그리고 다른 것들은 이거 더 비싼데 우리는 더 싸다든지 이런 것들에 집중되어 있지 어떤 유용하거나 흥미롭거나 강렬한 정보 공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인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정보를 줄 만한 것들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마케팅은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원리로 작동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서비스나 어떤 상품을 구매하기 앞서서 그 채널과 계속 지속적으로 구독자 유치, 그러니까 구독을 하고 그 사람들이 계속 약간 상품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그 구독을 끊을 겁니다. 그거 아마 소통을 끊으려고 할 겁니다. 왜냐면 자꾸 나한테 광고만 하니까. 근데 하지만 정보 공유를 한다.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는 상품이고 사야지 아니면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그와 유사한 정보들을 계속 일정하게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은 여러분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와 관련된 어떤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다른 것들을 비교하면서도 가장 먼저 아무래도 여러분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점이 마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관성, 아까 이제 지속적으로 유용한 정보들을 공유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보를 만약에 이렇게 받았어요. 그랬을 때 뭐 한 번 주고 말았어. 뭐 나는 약간 예를 들면 삼성이나 IT 제품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관련된 제품들을 구독하고 그 채널들 그리고 거기서 만드는 상품들이나 서비스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한 번은 괜찮았어. 그 정보가. 그 정보라는 게 사실 영상일 수도 있고요. 텍스트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미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받아봤어요. 받아봤을 때 여러분들이 일관성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주지 않는 이상 그 고객은 또 금방 잊어먹는 거죠. 어디선가 봤던 정보인데 좋았다. 그냥 그걸로 끝인 거죠. 그러면 구독도 사실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인지 어떻게 보면 계속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계기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 포인트를 나눠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바이럴 방법 그리고 방식으로 치자면은 아주 이제 뭐 컨텐츠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영상 컨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컨텐츠라고 하면 계속 뭔가 이미지나 영상 뭐 다른 어떤 기타 디자인된 작업물을 말하는 거 아닌가, 그거를 통해서 뭐 마케팅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뭐 누군가 정하긴 어떤 용어 차이의 어떤 방법론적인 거고 이제 보통 컨텐츠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뭐 캠페인 마케팅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정보에서는 아마 바이럴 마케팅의 방법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또한도 어떤 바이럴 마케팅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 영상을 업로드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요 공유를 많이 누르고 한 번에 해서 우리 브랜드 핵심 상품을 알리게 되고 그게 판매까지 이어지겠지. 근데 다만 그런 방법식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많이 위험하고 그런 방식은 그런 방식대로 진행을 하고 또 다른 어떤 컨텐츠 마케팅 아까 말씀드렸던 구독자 유치 그리고 유용하거나 강렬한 정보 공유 그리고 일회성이 아닌 이제 계속 약간 뭔가 정보를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도 찾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컨텐츠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세부적으로 더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컨텐츠 마케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약간 개념이 좀 약간 모호한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에서는 사실은 이런 컨텐츠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어떤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했고 그 연구들을 토대로 이런 6가지의 어떤 뭔가 숙지해야 될 어떤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욕구를 충족시켜라. 아까 위에 3가지의 바이럴 마케팅이나 캠페인 마케팅의 차이는 아주 기본적인 어떤 단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컨텐츠 마케팅 같은 게 좀 심도 있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채널이나 어떤 유튜브, 뭐 페이스북, 인스타, 뭐 이렇게 쉽게 말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무슨 상품이 만들어졌고 제품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마케팅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럼 마케팅 어디서 진행할 거냐? 그럼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단순히 대답을 많이 하실 거예요. 페이스북에서 진행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뭐 인스타에서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왜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아마 대답을 하시는 분은 많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그냥 대세니까요. 그냥 우리한테 맞을 것 같으니까요. 아니면 영상을 우리가 기획했는데 영상 올릴 수 있는 곳이 그곳이니까요 라고 아마 대답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방법들은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거기서 오히려 들어갔다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그런 SNS 마케팅이 되게 활발하게 있으니까 SNS 마케팅에 들어왔다가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가 SNS 마케팅에 맞는 어떤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거죠. 무슨 말이냐? 오히려 신문 광고라든지 뭐 라디오 광고라든지 뭐 옥외 광고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유효하다는 거죠. 거기 안에서 컨텐츠 마케팅을 할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욕구를 충족시켜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컨텐츠를 받아보는 입장에서 아까 이제 컨텐츠라고 하면 이제 뭐 포스팅도 될 수 있고 글도 될 수 있고 이미지도 될 수 있고 영상도 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 소구점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IT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뭐 구독을 하지도 않겠지만은 그분들을 소통을 할 때 IT에 관련된 정보를 계속 줘야 되는데 우리 제품은 IT에 관련된 제품이면서 말도 안 되는 뭐 커피에 대한 정보들을 특집이라고 트렌드라고 뭐 아니면은 뭐 그런 걸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마케팅 방법으로 그 구독자가 모이기 때문에 모은다. 굉장히 위험하죠 사실은.
욕구를 충족시켜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그 소구점을 잘 파악을 해서 그와 그분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약간 푸시를 많이 하면서 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일관성을 지켜라. 사실 욕구를 충족시켜라. 이 6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일맥상통한 내용들이긴 합니다. 일관성을 지켜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욕구를 충족을 시키려면은 일관성을 지켜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여기서는 이제 이메일 뉴스레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보통 이제 어떤 이제 시점이든 어떤 컨텐츠의 내용이든 어쨌든 일관성을 지켜야 됩니다. IT 쪽에 내가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IT 쪽으로 뭔가 약간 정보를 제공하는 어떤 채널, 어떤 커뮤니티가 갑자기 아까 커피를 뭐 줄 수 없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매주 월요일에 계속 포스팅을 올렸고, 뭐 시간까지는 정확하면 더 좋긴 하죠. 요즘에는 푸시 알람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시간을 일관성 있게 지켜서 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계속 지키고 뭔가 주기적으로 계속 약간 이제 정보를 계속 전달을 했는데 어느 날은 월요일이었다가 또 어느 날은 그 다음 주 수요일이었다가 뭐 어느 날은 또 일주일에 뭐 3번 했다가 뭐 이렇게 되면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어떤 방식들, 주기적인 어떤 일관성을 가짐으로써 여러분의 채널이나 어떤 마케팅 경로를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좋아하는 아까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컨텐츠를 받아보는 입장에서 오늘은 내가 좀 좋아할 만한 내용들이 나왔나? 뭐 이렇게 사람들은 기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인지도라든지 어떤 상품에 대한 구매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들이 마련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인간미가 있어야 된다. 사실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소구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약간 이제 기계적으로 마케팅을 한다고 이제 기계적으로 이렇게 뭐 딱딱딱 정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인간미를 가지는 게 더 좋습니다. 뭐 사실은 이 컨텐츠 마케팅에서 성공했던 사례를 제가 오늘 들고는 오지 않았지만은 사실은 찾아볼 수가 있죠. 아주 가까이서 뭐 부산경찰이라든지 부산경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경찰이 가진 이미지를 탈피를 하고 어떤 인간다움, 사람다움, 그리고 뭐 뭔가 센스 있는 댓글들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채널을 만들어 놓고 소통하기 때문에 부산경찰, 서울경찰보다는 사람들은 부산경찰에 대해서 더 인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부산경찰 재밌고 적극적이고 뭔가 기발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무식 중에서 아마 그 사람들이 조금 더 뭔가 우리들의 어떤 치안이나 보안을 더 열심히 뒤에서 힘써줄 것 같다는 느낌들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됐다면 사실 거의 100% 성공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근데 부산경찰이 기존의 어떤 마케팅 방식으로 제가 말했던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뭐 보안에 대한, 치안에 대한 이슈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주고 메시지에 줬다. 근데 그것만을 떠나서 인간미를 가졌던 어떤 마케팅의 어떤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기존의 어떤 그 단순한 정보 제공을 주는 것이 아닌 어떤 인간미를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웠다, 힘들었다, 어떤 브랜드나 상품, 그리고 내가 말하는 어떤 채널이 어떻게 보면은 인격체를 가진 어떤 거죠. 그런 방식을 통해서 브랜드와 친밀감을 쌓는 것들이 굉장히 유리한 마케팅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그리고 관점을 가져라.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답니다. 사실은 마케팅은 어떻게 보면 역사 보고서가 아닙니다. 백과사전에 들어갈 어떤 등재될 굉장히 어떤 딱 고리타분한 어떤 지식이 아니란 말씀이죠. 무슨 말이냐? 마케팅을 바라볼 때 단순히 내 제품의 서비스를 벗어난 방법의 관점, 시각을 가지는 것들이 오히려 더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서비스나 상품에 대해서 계속 알리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관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희박해집니다. 다른 부분들이랑 콜라보를 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내 상품이나 내 서비스가 더 많이 노출이 돼야 돼. 내 상품의 서비스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지고 더 이 사람들이 이 컨텐츠에 대해서 더 많이 당겨야 돼 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관점을 가지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떤 리스크라고 칭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런 부분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은 마케팅이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쪽으로 가고 마케팅비 집행하는 거라 이제 그런 마케팅이 좀 실패했다고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관점을 가지고 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 관점도 좋지만 어떤 다른 관점, 예를 들면은 뭐 내가 IT 쪽에서 일을 하고 IT 쪽 상품에
가지고 있지만 뭐 커피 업계에서 IT 쪽 업계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뭐 이런 뭐 예를 들면 어떤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어떤 그런 어떤 시도들을 많이 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마케팅 할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이 홍보성 언급 자제해라. 네. 사실은 뭐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뭐 유튜브라든지 어떤 광고성 컨텐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일단 기본적으로 매력을 많이 못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제 그 방문 판매하시는 분들은 초반에 어떤 특색이 있던 뭐 어떤 마케팅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몇 번 어떻게 보면 구매를 했던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또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몇 번이 진행되고 나면은 사실 이제 띵동띵동 해서 뭔가 뭐 왔다고 하면은 이제 문을 안 열어주게 되죠. 근데 사실 온라인도 거의 비슷한 느낌입니다. 처음에는 뭐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집행했을 때, 이거 광고네 하면서 재밌네라고 봤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광고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필요함들이 여러분들의 브랜드나 컨텐츠, 여러분들의 브랜드와 상품을 망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홍보성 언급보다는 요즘에는 뭐 대놓고 하기도 합니다. 영상 안에서, 컨텐츠 안에서. 근데 그거는 또 그거대로 진행을 해야지 매번 이런 컨텐츠 마케팅을 통해서는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일관성을 가지고 컨텐츠나 어쨌든 뭐 텍스트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것들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어쨌든 그 우리 잠재 고객들과 계속 소통을 하실 때 계속 우리 제품 뭐 이렇게 했는데 결론 우리 제품이 좋아. 그 다음에도 이렇게 했는데 결론 우리 제품이 좋아. 이렇게 했는데 결론 우리 제품이 좋아. 라고 계속 얘기를 하신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그분들은 좀 지치겠죠. 그래서 뭐 결론은 니께 제일 좋으니까 뭐 어쩌라는 거지 라는 고객들의 생각을 역지사지를 해보신다면 그런 언급들을 자제하고 아까 부산경찰과 같이 이제 은연중에 여러분들의 어떤 제품이나 상품들을 노출시키고 은연중에 여러분들의 제품과 상품을 상품 이제 구매로 이뤄질 수 있게끔 하시는 방법들을 연구 또 고민해 보시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분야 최고가 되어라. 제일 좋은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당장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그 상품과 서비스를 이제 출시를 하실 때 특히 이제 초기 창업에서 아니면 스타트업에서는 뭔가 어떤 고객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객들을 그 어떤 상품의 서비스에 대해서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고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고 뭐 피보팅도 많이 진행을 하셨을 거니까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계에 대해서 뭐 정보나 또 그 컨텐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한테 잠재 고객한테 뭔가 계속 약간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분야에서 점점 더 파고들어서 고객보다 오히려 이제 우리가 정보를 주려면 사실은 그 입장에서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오늘도 저도 약간 이런 뭔가 교육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뭔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또 나름의 어떤 실무의 노하우들과 또 공부를 또 하였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 자리 앞에서 이제 서러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분야에서 뭔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하면 그것들이 아마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브랜드 신뢰가 간다. 왜냐하면 이 브랜드 이 업계에서는 얘네가 제일 많이 알고 제일 많은 정보들과 제일 많은 어떤 것들을 우리한테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게 즉 이 상품은 좋을 것 같다. 이 서비스는 좋을 것 같다라는 것들이 아무래도 고객들한테 무의식 중에 아마 심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아까까지는 이제 컨텐츠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일 처음에 봤던 영상은 사실은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누자면 바이럴 마케팅, 캠페인 마케팅 쪽에 좀 가깝고 뒤에 부분은 컨텐츠 마케팅. 컨텐츠 마케팅이라고 이제 지칭을 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운영 방식에 대해서 이런 6가지들은 숙지를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마케팅 운영 전략 수립 같은 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시를 좀 들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뭐 일단 게임 제작 업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게임 제작 업체고 게임을 주요 고객들은 아무래도 게임 좋아하는 10대 남성들이겠죠. 그분들을 통해서 아무래도 게임이 처음에 이제
베타라든지 이런 것들 테스트가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주요 고객이라 생각을 하고, 뭐 고객이 사용하는 어떤 뭐 SNS 채널 이렇게 하면은 뭐 유튜브 많이 보겠죠. 그리고 뭐 페이스북도 볼 수 있고요. 근데 뭐 주로는 유튜브라고 하고, 그 게임을 어떤 유입하는 경로는 뭐 키워드 검색, 뭐 체류 시간, 어떻게 뭐 10분 이상, 그리고 고객이 어떻게 특징을 보이냐, 뭐 크리에이터의 실력이나 명성, 영향을 미치고 컨텐츠 높은 관여도, 검색 계정이나 이런 것들 팔로우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이제 게임 제작업체에서는 사실은 마케팅을 한다고 하면 아마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진행을 할 거라고 이제 저희는 약간 예상을 합니다. 게임 제작업체는 게임 좋아하는 남들이 10대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고 뭐 키워드 검색을 하고 뭐 약간 체류 시간 10분이기 때문에 뭐 컨텐츠가 높은 관여도를 가지고 뭐 이렇기 때문에 보통 약간 회사 공식 채널을 개설을 하고 난 다음에 게임 플레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공략 영상 같은 것들을 업로드를 하면은 우리 게임들이 알려질 거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건 거의 틀렸다고 봅니다. 단순히 그분들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봤을 때는 마케팅을 할 때 당연히 회사 채널에 올리는 거가 맞죠. 내 게임하는 영상을, 우리 게임하는 영상을 막 누군가 이제 게임을 해서 뭐 공략법이라든지 뭐 플레이하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나오게. 왜냐 우리 게임은 뭐 이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이 화려하고 뭐 어떤 스킬들이 화려하다고 해서 아마 게임 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근데 사실 게임 하시는 처음에 게임을 약간 선택하는 이유는 그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게임 컨텐츠 제작을 하는 게 낫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크리에이터가 보유한 역량과 신뢰성을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우리는 약간 게임 내에서 어떤 스킬이라든지 공략, 그리고 뭐 우리 게임이 어떻게 보이고 그래픽이 좋고 뭐 그리고 뭐 어떤 레벨이 뭐 기존의 어떤 방식과 다르게 올라간다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게임도 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뭐 다른 것들도 다 똑같습니다. 약간 그런 실수를 우범하게 되죠. 근데 게임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게임 회사를 만약에 만드셨다면 본인도 게임을 많이 좋아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 게임을 만약에 시작하는 계기가 어떻게 됐는지, 그냥 공략이라든지 플레이라든지 뭐 그리고 뭐 안에 어떤 내용, 스킬적인 부분은 아닐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어느 어떤 소구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구점들은 어떤 크리에이터가 보유한 역량과 신뢰성을 통해서, 그리고 게임에서 진행하다 보면은 갑자기 튀어나온 어떤 돌발 상황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마케팅으로. 그러면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시고 10분 정도의 어떤 크리에이터 보유 역량, 신뢰성을 활용하는 채널에다가 배포를 하는 게 제일 낫다는 거죠. 뭐 이렇게 게임 영상,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출을 시켜가지고 다운로드 받게 한다. 뭐 이런 것도 좋긴 합니다. 근데 좀 위험하죠. 그런 거는. 왜냐면 사실은 페이스북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보고 그리고 네이버나 이런 것들을 보고 게임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CPI라고 해서 이제 코스트 퍼 인스톨이라 해서 광고비를 약간 책정할 때 그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광고를 노출시키고, 그리고 내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까지 해서 뭐 이제 그 광고비를 집행하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는 보통 네이버 웹툰이나 이런 데서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이제 예를 들면 네이버 웹툰에서 내가 어떤 앱을 알리고 그 앱을 다운받으면 뭐 쿠키라는 네이버 어떤 그 사이버 화폐를 지급합니다. 얼마로? 뭐 3,000원, 5,000원. 한 명 인스톨을 시키기 위해서 3,000원, 5,000원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광고 단가 비싸지겠죠. 100명을 위해서 광고비가 비싸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방법보다는 게임 유저들이 어쨌든 게임 채널들을 유튜버들을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 게임 플레이를 한번 시켜보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포인트들을 잡아서 다른 어떤 방법의 마케팅을 구상하고 기획하는 게 저는 더 효과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성 의류 쇼핑몰. 보통 이제 주요 고객들이 패션을 좋아하는 10대 여성들, 그분을 통해서 아무래도 많이 이제 전파가 되겠죠. 그리고 고객 사용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나 뭐 커뮤니티, 연애 관련 뉴스 플랫폼 뉴스 플랫폼이고, 뭐 유입 경로는 뭐 계정 팔로우나 검색, 그리고 체류 시간. 아까 체류 시간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하자면 이제 그 게임 같은 경우에는 한 10분 정도는 보통 봅니다. 근데 사실 옷을 하나를 10분을 보고 있진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짧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고객의 특징은 아무래도 트렌드가 굉장히 민감하겠죠. 패션 쪽이다 보니까. 그리고 소모주기가 되게 짧습니다. 트렌드가 민감하다는 거는 어쨌든 트렌드가 끝난 옷은 뭐
또 있겠죠. 근데 하지만은 잘 안 입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뭐 이런 분들 마케팅 한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스타일에 관련된 컨텐츠를 스크랩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게임 채널을 마케팅하는 방식은 유튜브의 어떤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하라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는 아예 완전 방식이 다릅니다. 스타일 관련 컨텐츠를 스크랩 할 수 있고 친구들한테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옷이 예쁘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게임 영상이 야, 이 게임 재밌냐고 10분짜리 영상을 친구한테 주는 경우는 뭐 거의 없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옷에 관한 거는 친구들한테 뭐 예를 들면 해시태그나 이런 걸 야, 이 옷 예쁘니? 야, 이 옷 예쁘니까 내가 사도 한번 사볼까? 야, 얘한테 잘 어울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 소모 중에 짧지만은 컨텐츠가 확산되고 저장될 가능성이 큰 거죠. 게임 채널을 유튜버가 올렸을 때는 이제 비교를 제가 하는 겁니다. 했을 때는 그 사람들 그걸 저장해놓고 또 보진 않겠죠. 그냥 그 게임에 대해서 뭐 찾아보거나 뭐 아니면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해보거나 뭐 이런 식이겠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를 만약에 친구가 이제 공유를 했으면은 얘한테 어울릴 것 같은데 이제 여자들이다 보니까 얘한테 어울릴 것 같은데 근데 나도 어울릴 것 같아. 저장해놔야지. 내 마음속에 저장 이렇게 해놓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피드백 기능이 적용된 플랫폼이 제일 좋다는 거죠. 그러면은 유튜브가 맞냐? 유튜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옷과 관련되는 것들을 처음에 진행을 하실 때 뭐 유튜브가 좋으니까 유튜브 마케팅 해보겠다 막 얘기하는데 그러면 뭐 유튜브 옷을 입고 나서 뭐 샤라랑 뭐 브이로그 찍어서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처음에 나중에 후회는 가능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류몰이 이제 좀 약간 인지도가 생겼을 때는 다른 방법의 어떤 다른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겠지만은 굉장히 좀 소모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차라리 피드백이 기능된 적용된 플랫폼 뭐 아까 뭐 굳이 인스타가 아니라도 됩니다. 인스타가 대세긴 하지만 뭐 네이버 블로그일 수도 있고요. 아니 커뮤니티가 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데서 처음부터 약간 나의 옷 같은 것들을 노출시키면서 뭐 사진 같은 것들도 이제 요즘에 의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내추럴하게 찍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내추럴하게 찍어서 뭐 이런 옷들이 있다고 이제 알리면서 뭐 이런 옷들을 우리는 하고 있고 이런 옷들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계속 공유해주는 커뮤니티도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 데서는 뭐 어쨌든 댓글도 달리고 뭐 공유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들을 찾아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방법들을 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아까 이제 제가 얘기한 것들을 이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SNS 마케팅이라고 하면 각가지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튜브도 하고 뭔가 인스타도 하고 뭐 페이스북도 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어떤 플랫폼 우리가 만든 서비스 상품이 맞는 플랫폼 아까 말했던 바이럴 컨텐츠 일회성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회성 영상으로 한 번씩 광고비를 집행하는 걸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요거 이제 진짜 정말 고객과 잠재고 계속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컨텐츠 마케팅의 방법론적으로 봤을 때는 플랫폼 하나 딱 정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의 채널에서 구독자를 일단 많이 모읍니다. 우리의 상품의 서비스, 아니면 우리를 좋아할 만한 사람들, 우리의 멤버들, 우리의 어떤 방식들,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 옷을 좋아하는 어떤 방식들이나 관점을 가진 어떤 컨텐츠들을 좋아할 사람들 많이 모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넘어가시면 되고,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게임 플레이 처음에 하다가 해봤는데, 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 때 뭐 게임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 같은 데 광고도 더 돌려보셔야 돼요. 다운로드 수가 좀 약간 누적이 되고 사람들의 인지도 생기면서 했을 때. 네. 그래서 요 방법들을 결론적으로 잊지 않으셨으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